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돌펜티입니다. 2026년 새해 첫 거래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시장이 정말 강합니다. 주식하면서 정말 이런 순간을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삼성전자가 이틀 연속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우선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오늘 방송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지수와 시장, 시황, 매매에 대한 얘기를 평소처럼 하고 여러분들이 댓글에 남겨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모두 다 답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도의적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드려서 앞으로 이제 최대한 저희가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방송을 함에 있어서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다면 웬만해서는 답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참여를 해주셔서 질문사항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 강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4457포인트에 마감이 되었는데 신고가입니다. 조정도 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일봉 뚫고 올라갔습니다. 앞에 뭐 1062포인트 21년도에 세웠던 고가권에는 아직 남아있지만 코스피 지수 다시 한번 봐볼까요? 이런 적이 없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저희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장세가 나오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2025년 하반기에 겪어왔던 데이터로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우리가 대형주를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죠. 시장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필히 해줘야 되고 그에 따른 반도체 관련주들을 꼭 해줘야 됩니다. 물론 오늘은 두산에너빌리티까지 올라서 정말 우리나라 시장이 2026년 새해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예상이 되어지고 기분도 좋은데요. 그러면 오늘 하루 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상한가 종목을 좀 살펴봐야 돼요. 얘네들이 어떤 뉴스를 달고 올라갔는지 일봉도 체크를 해주면서 얘네들이 좀 우리가 앞으로 좀 체크를 좀 해줘야겠다 라는 것들은 얘네들이 어떤 뉴스를 달고 올라갔는지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무가가 어떤 뉴스를 달고 올라갔는지 이렇게 보시면 HTS에 다 이제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드론 이제 플라잉카 테마에 엮여 있다고 나오기도 하고요. 글로벌 완성차 로봇 플랫폼 공급사 선정, 삼성 애플이 검증한 양산 능력을 입증하였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수급을 보면 여기 나무가로 이제 되어 있고 외국인 기관이 매도가 들어와 있어도 지금 대차거래소까지 상한가에 묶여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장중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갔고요. 오후장에 이제 상한가를 묶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대형주로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은 중소형주들도 강하게 오르고 있다라는 점을 좀 파악을 하시면서 매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틀 연속 이렇게 강하게 갔을 때는 누구나 다 조정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삼성전자 저번주 금요일날 7% 상승이 되었고 오늘도 7%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일봉을 이렇게 돌려봐도 이렇게 이틀 연속 7%나 상승을 한 경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관련주를 매매하기가 어려웠고, 사실 매매를 했으려면 저번 주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을 매매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였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정말 오늘이 피날레인가 할 정도로 상승률이 정말 과하게 나왔고요. 누구나 다 지금 조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틈을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97,400원을 향해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조정받고 바로 떨어지느냐, 이 기로에 섰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어찌됐든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지수가 올라가고 시장이 좋아지려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하는 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두산에너빌리티 역시 시총이 높고 종목의 끼가 좋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른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두산에너빌리티도 이 1월 한 달간은 그래도 좀 주목을 해주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셀트리온 역시 1112 관련된 뉴스를 내고 상승을 해줬는데요. 종가 베팅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재미를 주지는 않았어요. 장중에 다시 올라왔고
수급을 봐도 외인 기관 양매수가 잡혀 있어서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대차, 제주반도체, ABL바이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시장을 겪으면서 좀 재밌었던 건 뭐냐면 정말 오르는 종목이 너무 많았다라는 겁니다. 오전에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 바이오 관련주들도 상승이 나오면서 아니 대체 오늘 어떤 종목을 해야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고는 했는데요. 결국에는 시장은 또 다 기회를 줍니다.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서 항상 지금 하지 않으면 수익이 언제 나는 거지 라는 이런 포모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시장은 항상 기회를 줍니다. 저 역시 오늘은 좀 매매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졌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일정으로 인한 한중 정상회담 관련주들은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얘네들이 왜 힘을 받지 못했을까요? 식상합니다. 그리고 정말 획기적인 뉴스가 얘네들은 없습니다. 얘네들은 뭐랄까요, 장중에 오르면 그때 잠깐 단타를 하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종가 베팅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를 이제 접하게 되면 이 뉴스의 크기를 생각을 해서 종목에 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 종목이 떴다 해서 얘네들이 무조건 좋을 거야, 일정이 있으니까 한중 정상회담 관련주들이 갈 거야, 혹은 CES 2016이 있으니까 로봇 관련주들이 무조건 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매매를 하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주식은 보이는 대로 매매를 해주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종목을 매매를 했는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매도 처리가 나가지 않은 거는 제가 이제 모자이크를 할 거고요. 한번 천천히 봐볼까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전일 가장 베스트 매매는 사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였잖아요. 하지만 그런 종목들을 못했더라도 충분한 수익금을 만들어낼 수 있다, 포모를 느끼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저도 10억 이상 20억 가까이 베팅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놓쳐서 아쉽기는 한데, 시장은 언제나 기회를 주니까 오늘은 좀 억누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 봐볼까요? 참 좋았죠. 높다 하지만 주식은 가는 놈이 계속 가는 겁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강하니까 노타도 보면 이게 뉴스가 삼성전자 이제 엮여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신다면 보이시죠? 매매하시는데 좀 편안하실 겁니다.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세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관련주들 매매를 해도 된다라는 얘기이죠. 물론 지금 이 여기를 보면 이 시간대가 1시, 2시이기 때문에 비중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비중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이제 3억 가까이 들어가서 수익금을 좀 챙긴 케이스고요. 고영은 수급을 보고 매매를 했다라고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들어와 있었고 당일 시장에서 충분한 이슈, 재료, 일봉상의 위치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서 매매를 진행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익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전일 상한가 종목에 원익과 원익큐브가 상한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확인을 해볼까요? 전일 상한가 종목을 보면 여기 이제 전일 상한가입니다. 원익큐브, 원익은 상한가, 점 상한가,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 원익 IPS도 이런 흐름에 편승을 해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어 조금씩 모아갔고요. 아침에 이렇게 뺐다 올려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수익금을 잘 챙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스페이스테크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한 거냐면요, 이런 애들은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한데요, 시장에서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와서 조금씩 사서 상승에 팔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얘네들이 지수가 흔들릴 때마다 잘 버텨줬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시장이 정말 강합니다. 여태까지 이런 시장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시장이 강해서 저 역시 지금 방송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매매를 빨리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태까지 전업투자자 생활 10년 가까이 해오면서 느꼈던 거는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언제나 수익을 낼 수 있는 트레이더가 되어야 한다는 거고, 항상 조급하면 깨지는 거는 시장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원칙을 지킬 겸 또 이따가 시간이 되면 매수 진행을 할 겸 이렇게 방송을 촬영을 하였고요. 곧 이어서 이제 준돌이의 매매 내역과 준돌이의 관점을 여러분들 들으실 겁니다. 그러면 준돌이한테 토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준돌이입니다. 오늘 시장이 엄청 좋았는데 매매는 잘들 하셨습니까? 저는 전날에 SK 하이닉스랑 한미 반도체 두 종목을 들고 와서 수익 실현하고 매매를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마무리했고요.
SK 하이닉스 경우는 원래 금요일날 삼성전자가 대장을 잡고 있었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삼성전자가 먼저 올라가고 있어도 SK 하이닉스가 나중에 상승률이 더 높아지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진입했습니다. 근데 그냥 보이는 대로 삼성전자를 했으면 수익이 더 컸을 텐데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삼성전자가 7%씩 이틀 연속으로 오르고 있는데 저번 주 금요일은 종배를 하기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도 7%를 올려버리니까 이게 맞나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종목은 들고 가지 않고요.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당일 수급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여기 밑에서 투자 경고 받았을 때 수급을 쌓아둔 게 있었기 때문에 믿고 접근을 할 수 있었고요. 대금도 많이 터지고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같이 상승하고 있어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수익 실현한 다음에 여기서도 오늘 좀 미친 짓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조금 들어갔었는데 제 생각대로 흘러가질 않아서 짧게 손절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제일 어이없긴 한데요.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체 흐름을 보고 일봉을 보고 대금을 보고 수급을 보고 3시 30분 종가 마감할 때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비중은 그렇게 크게 들어가진 않았고요. 이 자리가 그래도 높다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물량은 적당하게 사서 넘어왔습니다. 한 4-5천 정도 사갖고 넘어온 것 같아요, 얘는. 근데 오늘 월요일 넥스트장 열리고 반도체주들이 급상승을 하면서 한미반도체가 상승률이 괜찮아서 4%를 먹고 잘 팔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오후에 이거를 했어야 했나 싶습니다.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가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은 역대 최대 대금이에요. 이 역대 최대 대금이라는 걸 장중에 보고 알았는데 이게 설마 오늘 이렇게 바로 쳐버릴까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뭐 어떻게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소신껏 먹을 수 있는 만큼 먹고 수익만 내면 장땡입니다. 그리고 오늘 블로그에 질문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12시에 1시 전에 매수한 적이 없어요. 이게 아마 차트가 넥스장이랑 다 섞여 있으면서 제가 이쯤 1시나 2시쯤엔 살 때가 있는데 1시 전에는 절대 안 삽니다. 그때 수급도 없는 시간이고 대형주들은 그 시간에 거의 움직이질 않는다고 저는 판단이 돼서 그때는 매수를 하지 않아요. 아무리 강한 종목이라도 일단 차트 그리는 거 다 지켜보고 수급 확인한 다음에 매수를 진행합니다. 이게 아마 넥스트 시간이 다 포함이 돼 있어서 후반에 차트가 꽤 크기 때문에 여기 앞쪽에 산 거를 1시에서 2시 사이에 산 거를 아마 12시에 산 걸로 잘못 보신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1시나 2시쯤부터 그냥 사서 모으는 거는 여러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 저는 사는데 일단 뭐 대금도 있겠지만 당일 주도주라고 판단되는 거나 대장은 따로 있지만 저 대장이 오버슈팅 나와서 꺾인다 싶으면은 얘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수급이 살아있고 대금도 살아있고 일봉도 살아있으면은 저 그때 진입합니다. 물론 시황도 봐야 되고 얘가 무슨 재료를 갖고 있는지도 판단을 해야 되고 뉴스가 있으면 어떤 뉴스가 있는지 확실히 다 머릿속에 익혀둔 다음에 진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좀 안전하고요. 저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한번 방향을 잡고 수급이 들어가면서 일봉을 만들기 시작하면은 쉽게 싸게 살 수 있는 매수 기회를 거의 안 줍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이거는 가겠다 싶은 거는 1시든 2시든 미리 사서 장 마감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움직임을 보고 뭐 손절을 하게 되면 손절을 하고 맞다 싶으면은 뭐 넥스장에서 물량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장 마감 전에 더 살 때도 있습니다. 리다방님이 아리송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이해는 갑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처럼 호가를 위아래로 현란하게 움직이면서 무빙을 하는 게 아니라 한도 호가를 가지고 매수 매도를 엄청 때리면서 거기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추세와 수급 그리고 재료 시황들을 볼 수 있는 능력 생기시면은 그런 잔파동들은 별 신경 안 쓰일 겁니다.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스케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내일 같은 경우는 CES 엔비디아 라이브가 있을 거고요. 오전 6시부터 그리고 CES AMD CEO 리사소가 오전 11시부터 연설할 예정입니다. 아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라이브와 연설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들이 미리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모르니까 내용이 나오기 전에 슈팅을 주고 끝내거나 아니면 내용이 나왔을 때 그 이어서 계속 슈팅을 주거나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7일 같은 경우는 이 대통령이 상해 방문 예정이 되어 있고요. 8일은 모두가 기다리고 있던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옵니다. 이 잠정 실적 같은 경우는 모두가
매수가 좋게 나올 거라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날 어떻게 움직일지 저도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그날 보고 매매를 어떻게 이어나갈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지금 국내 증시에 아무도 가보지 못하기를 가보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실생활에서 전혀 이게 체감이 안 됐는데 반도체 관련 애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주변만 돌아봐도 체감할 수가 있어요. 저도 오늘 조립 컴퓨터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1년 전에 컴퓨터를 맞췄는데 그 똑같은 사양이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오히려 가격이 2배가 돼서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느꼈습니다. 이게 실제 사람들한테 체감이 되는 거니까 지금 주식 시장에서는 이게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지 어떤 식으로 이 화끈한 불이 꺼질지 실체가 있는 상승이다 보니 어떻게 움직일지 저도 궁금하네요. 모쪼록 올해는 그동안 빛을 못 봤던 분들도 갈고 닦은 실력들이 있으시면은 상승장이 왔을 때 계좌가 크게 불어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모두 다 같이 화이팅 하셔서 모두 부자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